안녕하세요. 네. 2004 수능 첫 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능인데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만점자는 처음에 애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수정답 인정으로 7명으로 늘어났고 복수정답을 인정하기까지의 길고 긴 과정이 있었다. 자, 쓰기 문제는 해법이 이렇다. 쓰기는 3단 구성이야. 문제 플러스 보기가 있죠. 그리고 선택지가 있다. 보통 문제는 화제 주제가 나오고 이건 뭐 제시자료라고 하면 되겠다. 제시자료. 요건 선택지. 화제 주제가 앞에 나오고 제시자료가 있고 요거를 상위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위 항목은 반드시 선택지를 하위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상위 항목은 반드시 하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문제에서부터 5번 선택지까지는 일관된 기준으로 가져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연관성 항목, 관련성 항목을 다 잘 따진다. 통일성, 일관성. 자, 우리 학생들은 중간에 덧붙이기를 하거나 주관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 그 7번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좀 잘 적어둔다. 덧붙이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영어 선생님이 이제 영어의 대가인데 그 선생님이 영어 과목을 잘하는 방법, 자기는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외국어 선생님이 언어 영역 점수를 아주 잘 받는 방법 뭐냐고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나는 한마디로 객관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수긍을 하던데. 자, 문학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주관적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공통분모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 주관적인 생각이 강해서 언어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돼. 그래서 언어는 한마디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내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주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언어 영역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화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강조할 테니까 객관적으로 변하면 언어를 잘 볼 수 있다. 성적이 올라간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덧붙여서는 안 되겠다. 재미있는 문제는 14번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였는데 이게 국어생활교과서하고 관련이 되죠.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상식적인 문제에 가까운 거다. 자, 쓰기 문제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문제와 보기는 상위 항목이다. 반드시 선택지를 포함하거나 이꼴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부터 5번 선택지까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생각 추가적으로 덧붙이지 않도록 한다. 7번 대화 제대로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그림을 보고 단계적으로 연상한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풀 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서 풀도록. 제시문에서 답이 있는 걸 잘 따져서, 그래서 객관성을 좀 강조할 겁니다. 자, 상위 항목에 그림이 있다.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 왼쪽은 열린 마음인 것 같고 오른쪽은 닫힌 마음인 것 같죠. 자기 의견만 옳다는 생각은 대화에 장애가 된다. 대화 제대로 합시다라는 주제에 맞아요. 대화 제대로 합시다라는 제목이야. 거기도 밑줄을 그어둬.
2번 고운 말 왼쪽, 거친 말 오른쪽. 서로 다른 사람 그림이죠. 왼쪽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고 오른쪽은 아주 젊네. 막 발시발시 하면서 뭐 욕하고 난리다 지금. 거친 말로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자,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대화 제대로 합시다. 여기에 관련이 되는 거지. 자, 맞장구를 치고 있고 어깃장 오른쪽인데 어깃장 놓기. 억지, 어거지 이렇게 적으면 돼 그냥. 사전적 의미는 짐짓, 일부러 어기되는 행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깃장 놓기는 사전적 의미는 짐짓. 짐짓은 일부러 억지로 이런 뜻이야. 짐짓, 어기되는 행동. 어기되는 행동. 서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다음 솔직한 표현과 완곡한 표현은 위의 그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완곡은 중요합니다. 완곡. 공고 수능에도 나왔어요. 08 수능에 나왔구나. 08 수능에. 평가원에도 나오고 평가원에도 두세 번 이상 나오고 08 수능은 또 약간 틀렸어.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지.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할 것.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246에 8번이네. 자, 그냥 저것만 둔다. 자, 완곡은 알아둔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게 완곡 어법이야. 자, 솔직한 표현과 완곡한 표현은 그림에서 대화 상황에서 알 수가 없고 수다스러운 말보다는 침묵이 더 빛날 때도 있다 그랬는데 침묵은 아예 말하지 않는 거니까 상이 항목에 안 맞습니다. 4번인 거 바로 알겠죠? 5번입니다. 설득과 우격 다짐이죠. 자, 우격 다짐이 이제 오른쪽 그림에 해당이 될 거고 왼쪽은 뭐 서로 화기애애하게 뭐 설득하는 내용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오른쪽이죠. 상대방의 반발을 불러와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5번도 상위 항목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근데 모든 쓰기 문제는 사실은 이래. 모든 쓰기 문제는 이렇다라고 봐야 돼. 완곡은 꼭 기억해 둔다. 08 수능. 거기서는 좀 어려웠으니까. 08 수능에서는 좀 어려웠으니까. 8번 문제. 자, 8번이나 9번 둘 중에 하나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내용인데 상위 항목대로 따라가면 돼. 8번.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쓸 때 배울 수 있는 논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질문. 청소년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죠. 주요 답변이 4가지가 나와 선택지가 5개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찾으면 돼요. 이 문제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다에다가 3번 선택지라고 적는다.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청소년 공연예술단체의 힘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다. 이 역설하다는 힘주어 말하다 이 뜻이야. 반어와 역설이 아니고 역설한다라는 건 힘주어 말하다 이 뜻이야. 자, 주요 답변 두 번째.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5번 선택지라고 적습니다. 5번 청소년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들어 관련 정책 당국에 그렇죠? 밑줄 제도적 지원을 촉구한다. 그냥 상위 항목에서 그대로 이렇게 끌어와. 이렇게 5번으로 딱 끌어오면 돼. 그 다음 상업적인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도 문제점이죠. 2번 선택지라고 적습니다. 아니면 2번 선택지로 끌어당겨. 상업적인 대중문화 추종은 청소년 공연예술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을 들어 단체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다음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 부족,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 1번 선택지. 현대사회에서는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학부모들에게 이해와 격려를 요청한다. 그대로 다 처음에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해서 해당 없는 4번을 답으로 고르면 돼요. 4번 청소년 공연 예술의 가치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이 부족함. 주요 답변에 없는 내용이죠. 청소년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 상위 항목이 없어. 4번 선택지가 설사 맞다 하더라도,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문제 보기, 특히 그 보기라는 상위 항목에 없기 때문에 8번을 사로 한다. 9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개요 작성 문제죠.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쓴다. 문제. 거기에 따른 원인 분석이 나오고 원인.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이 나오는 게 문제 원인 대책. 문제 원인 대책.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야. 개요 작성 문제는 16년 전 수능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이 중심을 잡고 문제 원인 대책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둬. 자, 밑줄 그어둡니다. 소외계층 지원 개선 방안이야. 주제가 이거네. 소외계층 지원 개선 방안. 수능 문제하고 평가원 문제가 가장 깔끔해. 쓰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좋은 문제를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두고 상위 항목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원칙의 확인. 원칙의 확인. 자, 논지전개 과정에 무엇이 문제인가? 거기다 문제제기. 문제제기라고 적고 세목골 쳐보자. 불경기로 기부금이 줄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점이죠. 원인은 원인 네모 칸 치고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문제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이야. 정부의 지원과 일부 대기업의 기부에 주로 의존하여 재원을 마련해 왔다. 이게 원인이야.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동그라미 해결 방안, 문제 원인 대책이다. 근데 이거는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오지선다에다가 풀었어야 돼. 재원 마련 방법을 다양화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기부 문화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해결 방안 앞에다가 가나다라고 적는다. 순차적으로 그냥 적어보자. 가나다라고. 밑에 구체적인 방안, 거기다 실천 방안, 뭐 시행 방안. 여기 가나다에 해당되는 것이 선택지에 그대로 연관지어서 내려가면 돼요. 가는요, 재원 마련 방법의 다양화. 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유도. 기부 문화에 대한 의식 전환. 의식 전환은 이제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1번 갑니다. 사회복지단체가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건 재원 마련 방법의 다양화에 들어가죠. 1번 선택지는 가에 있다. 자체 수익 사업을 하면 재원 마련 방법이 좀 다양화되는 거지. 2번 언론 매체들이 새로운 기부 문화 창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언론의 노력이야. 따라서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언론의 노력이고,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도 언론 매체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2번 선택지는 나다가 다 있다. 뭐 3번도 마찬가지야.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가 얼핏 보면 다에 해당이 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유도의 일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3번 선택지는 나다에 다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다에 다 걸린다. 자, 4번. 9번은 별표 쳐둔다. 제법 많이 틀린 문제다. 자, 덧붙이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네 번째에 이루어진다고.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시민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지금 상위 항목으로 올라가서 기부금이 거치지가 않아. 기부금이. 따라서 기부금이 너무 줄어들어서 걱정이야. 그런데 4번 선택지는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는지의 문제니까 왜 이게 답이냐? 기부금을 낸 다음 단계의 문제야. 이건 정확하게 기부금을 낸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자, 이렇게 잘 적어본다. 차이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기부금을 낸 다음 단계에 논의할 점이죠. 지금 문제는 기부금이 줄어들었다. 기부금이 안 거친다가 문제고, 기부금을 좀 많이 내도록 유도해야 되거든. 5번, 기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뭐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게 있죠. 따라서 5번 선택지는 나가 되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다. 제도적인 뒷받침. 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재원 마련 방법의 다양화에 포함될 수도 있어. 그래서 5번 선택지는 가하고 뭐 다가 들어있다. 특히 이제 가하고 나죠. 5번 선택지는 가하고 나로 하자. 가하고 나가 5번 선택지. 물론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니까 기부 참여 유도 정책의 일환이니까 나가 더 중요한데, 기부가 일상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재원 마련 방법의 다양화에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9번 답을 4번으로 하되 이때 논의를 해야지. 단 이게 4번이 위에서 요청한 대로 즉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시민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뭐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한다. 이렇게 가면 이제 시민들이 그래 내가 돈 낸,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들고 어디에 전화를 하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 수재민,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나 뭐 태풍 피해가 엄청 막심했을 때 불우요성금을 그렇게 내잖아요. 근데 도대체 내가 낸 그 수재의원금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잖아. 예전에는 부정부패도 있었고 정치인들이 그걸 먹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 그 고사리 손 초등학생들이 낸 10원, 20원, 5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경환이 꿀꺽했다고 그거를.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불신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9번에 그 4번에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뭐 시민단체의 어떤 감독권 이런 거를 뒷받침으로 이제 신설하면 아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4번 선택지를 잘 봐봐. 자, 상위 항목 자체에서 기부금이 거치지 않아 걱정이다 이랬으니까 4번을 잘 보니까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시민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건 안 맞아. 여기에 안 맞다고. 똑같은 그런 요소야. 그때도 참 많이 틀리고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1, 2, 3, 5는 확실하게 지운다. 그리고 여기 가, 나, 다를 살펴서 지워 나가는 거죠. 자, 10번 갑니다. 9번 답도 4번. 7번 4 홀수형이다. 요게 시험지가 7번 4, 8번 4, 9번 4. 좀 그렇죠. 4, 4, 4 이렇게. 10번 갑니다. 별표로 딱 쳐라. 3점짜리네.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물을 작성하려 한다. A에 들어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 창의적 사고력의 3점짜리 문제야. 밤하늘을 수놓는 헤아릴 수 없는 별. 별은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곁으로 옵니다. 태초 이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태초 동그라미. 그 시간에 새겨진 별처럼 많고 빛나는 신화와 전설이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도 동그라미.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읽으며 신비로운도 동그라미를 쳐본다. 우주를 배우고 세상과 삶을 생각합니다. 이 동아리의 목적이 나와. 자, 요건 밑줄을 그어. 우주를 배우고 주제예요. 세상과 삶을 생각합니다. 우주를 배우고 세상과 삶을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은 요건 인생이거든. 그냥 답 나오죠. 그러면 자, 보기를 보자. 동아리의 이름의 묘미를 살린다. 동아리 이름의 묘미를 살린다. 자, 거기에다가 A라고 적는다. 동아리 이름의 묘미를 살린다. 본문 내용을 압축적 제시. 자, B라고 적는다. 압축 제시. 본문 내용의 압축적 제시란 요거야. 요 내용 주제야, 주제.
이 동아리의 목적. 이 동아리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압축적 제시. 다음 대조의 기법만 쓰라고 했습니다. 대조야. 대꾸는 없어도 됩니다. 대조야, 대조. 그래서 그 대조하고 대꾸의 미묘한 차이는 대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건 대꾸 대조가 다 되죠. 대꾸는 너 말대꾸 하냐 뭐 이런 식인데 주로 형식과 관련되는 거야. 대조는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쪽의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거의 다 4번으로 가서 역시 많이 틀렸는데, 자 이것도 4번에다가 세모꼴 쳐라. 매력적인 오답이고 다시 풀어도 사로 간 학생들이 가장 많아. 4번 앞에다가 세모꼴 쳐. 4번 보면 이러잖아.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태초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태초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거기 그 게시판에요. 태초 이래의 시간이 있고요. 신화와 전설이 있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시문의 길이가 유사하니까 대꾸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별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언어 유희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생각 없이 산다. 대꾸 언어 유희, 동아리 이름의 묘미 살렸죠. 근데 왜 사가 오답이냐?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신비를 깨닫습니다라는 건 우주 탄생이거든. 4번 선택지 조심해. 이게 가장 많이 가서. 근데 운 좋게 맞은 녀석은 있었어. 7번 4, 8번 4, 9번 4, 10번. 아니겠지. 1, 뭐 이렇게 간 녀석들이 있었다고. 근데 운이 좋은 거야, 그거는. 자, 1번 보자. 별 볼 일 있는 사람만이 빨갛게 밑줄 그어. 우주와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와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주와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우주를 배우고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삶은 인생이다. 그래서 1번은 대꾸가 없어요. 대신 대조가 있는 거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대조지. 자, 1번은 대조되고 본문 내용에 압축적 제시 있고 동아리 이름의 묘미 살렸죠. 자, 4번 조심할 건 우주 탄생 얘기다. 태초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거기서. 따라서 본문 내용에 압축적 제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별 볼 일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건 내용상의 대조이기도 해요. 그거는. 별 볼 일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대조인 듯도 한데 태초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는 대조가 아니야. 그 부분은. 동아리 이름에 이제 묘미 살린 부분이 있고. 2번 갑니다. 도서관에도 읽을 책을 찾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신비로운 우주 공간에서도 찾습니다. 신비로운 우주 공간이 뭐 책이라는 얘기인데 동아리 이름의 묘미는 살렸죠. BC 안 됩니다. 3번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달려온 별과 인생을 논해 보십시오. 따라서 압축적 제시는 있는 것 같은데 동아리 이름의 묘미도 살린 것 같은데 대조의 기법이 없는 거죠. 5번 밤에만 별을 볼 수 있다고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아리 이름의 묘미도 살렸고 대조도 있는데 본문 내용의 압축적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지. 자, 별표 쳐두고 항상 거기 그 두 번째 거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건 동아리의 목적이자 논지, 주제다.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한다. 논지 주제. 1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건 있잖아. 언어를 잘하는 건 이게 한자어고 요거 순수국어인데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그냥 내 어휘 범주 안에서 활용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개인으로 바뀔 수도 있어. 우리로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하지만 거기다가 삶은 인생이다. 이렇게 딱 적어두기 바란다. 그리고 1번 선택지에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 위에다가 삶이라고 또 적어두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답을 고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니까. 11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수집하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맞네. 자, 조직하기 부분을 본다. 1회. 제목, 고령화 사회가 온다. 기억하고 디귿이래요. 기억은요, 평균 수명이 2001년 76.5세에서 2030년 83세가 된다. 디귿.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7.5%에서 30년 후에 23%로 증가한다. 1번 선택지 내려가. 기억과 디귿은 내용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여 다루면 되겠죠. 됩니다. 자, 제목에서 B가 고령화 사회의 원인이 무엇인가? 개인 차원의 원인, 미음. 사회 차원의 원인이 니은하고 이제 시옷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이라는 건데, 미음을 한번 보자. 미음.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에 비해 지출의 비율이 높아져. 아, 이거 문제점이네. 지출의 비율이 높아지죠. 니은 갑니다. 노동 생산성의 감소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된다. 이것도 문제점이죠. 시옷. 30년 후에는 생산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네. 그래서 2번 선택지 갑니다. 원인이라고 했는데 잘 읽어보니까 원인이 아니야. 개인 차원의 문제점과 사회 차원의 문제점이니까 2번 고령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자, 문제점 맞습니다. 바꿔야죠. 3번 시옷은 30년 후의 현상에 대한 예측 통계입니다. 그래서 1회에서도 활용한다라는 건 A, 즉 기억 디귿하고 관련 지어서 고령화 사회가 온다. 시옷도 해당되죠. 그래서 지웁니다. 다 맞다. 1, 2, 3. 자, 3회 보자. 제목 고령화 사회 대책은 무엇인가야? 개인 차원의 대책 리얼. 퇴직 이후를 대비하여 제2의 경력을 설계해야 한다. 제2의 경력. 이게 이제 대학 수능이 아니고 인생의 수능인 셈이죠. 인생의 수능을 경력을 설계하는데 누가? 리얼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자. 누가? 노인이 이렇게 적어봐. 노인이 할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차원 맞죠. 비읍도 재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가? 개인이. 역시 노인이. 이 말은 노인 개인이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 차원 맞습니다. 노인 개인이 하는 거. 주체가 누구냐? 노인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따라서 리을하고 비읍은 개인 차원의 대책이 됩니다. 4번 선택지. 비읍은 취업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내용이므로 3회의 사회 차원으로 옮긴다. X. 사회 차원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 그대로 개인 차원. 누가에 해당되는 게 노인 개인의 문제니까 그래. 자, 사회 차원 이응하고 지읒이 있습니다. 이응. 노인들은 대체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라는 전체 주제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죠. 이응은 지읒 갑니다.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밑줄 사회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 거기다가 누가? 국가가, 사회가 이렇게 적어. 거기 사회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읒은 그래서 사회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응은 빼는 게 맞겠네. 지읒은 사회 차원. 리을 비읍은 개인 차원 맞다. 5번 이응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라는 전체 주제와 거리가 있으므로 삭제해야겠다. 11번도 4. 봤지? 지금 만약 10번도 4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1번도 4. 계속 4네. 홀수형. 자, 12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태고. 자, 고쳐 쓰자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욕망은 과도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마음껏 소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호화로운 집에서 비싼 차와 비싼 옷을 입으며, 자, 차도 입네 얘는. 자, 비싼 차를 타고 이래야겠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1번 A 문장 성분들의 호응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해. 맞죠? 1번 지운다. 13번에 1번으로 연결하세요. 13번에 1번 봐봐.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자, 사람이나 이나에다 세모꼴 쳐. 대등병렬에 위배되는 거야. 12번의 1과 13번의 1은 대등병렬. 이건 어법 문제나 태국어 문제에서 늘 나오는 거니까. 자, and나 but, or 따위의 대등접속사. not only, also, but, not only, also, and, but, or. 거기 명사는 명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야. 이게 대등병렬이다. 상관접속사가 이제 국어에선 뿐만 아니라야 not only A, but, also, B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자, 선생님이 그 대등병렬 강조할 때 늘 이 예문을 드는데 요 문장으로 기억을 해둔다. 울고 웃긴 30년이다.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이주일 선생 돌아가셨을 때 MBC에서 추모 특집을 이렇게 했다고. 이주일 선생 잘 봐 이거. 울고 웃긴 30년 비문이야. 2001년도 겨울에 서울 시내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 이주일 울고 웃긴 30년 이렇게. 그런데 논술 선생의 눈으로 보면 비문이죠. 재호야 고쳐. 참고로 어떤 반에선 3주일 4주일 웃기고 웃긴 30년 이렇게 고쳐서 찐따 소리 들었던 녀석이 있다. 그거 아니고 병수 고쳐. 동훈이 무슨 도리도리만 하냐? 정의정 고쳐라. 맞죠? 쉬운 건데. 정훈이 아니 이주일이 혼자 울어. 주체가 돼서 이건 관객을 웃겨. 이상하잖아. 객체가 따로 있잖아. 여기는 대등병렬이 안 맞는 거거든. 짝이. 이게 이상하잖아. 지금 그걸 고치라는 거. 안호진 어허 손재현 그래 딱 바로 나오잖아. 울리고 관객을 울려야 될 거 아니야. 관객을 웃겼으니까. 차이점 보여? 이희리기 우고추는 사동접사야. 사동접사. 관객을 울리고 관객을 웃긴 30년으로 고쳐줘야 대등병렬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야. 철수와 순이, 철수와 예쁜. 뭐가 문장이 안 되는지 알지? 예쁘고 아름다운, 예쁘고 밥맛인, 뭐 이것도 문장이 안 맞을 수 있고, 대등병렬은 소설에서도 나오고 비문학에서도 나오고 늘 나오는 문제야. 이 책 안에 대등병렬 문제 굉장히 많거든. 선생님 저는 울고 그대로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 뒤에를. 울고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건 뭐야? 울고하고 연결이 되는 건. 은연우 울고로 두면 뒤에는 울고 우순이지. 근데 이주일이 저 혼자 엉엉 울고 저 혼자 웃고 이상하잖아. 이건 문맥이 안 맞다는 거야. 관객이라는 객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근데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자 그래서 12번에 1번 13번에 1번 그거를 선생님이 대등병렬을 강조하는 이유는 08수능 공구수능 연속으로 출제됐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공구수능에서 너무 쉬워서 인식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263쪽의 9번 문제라고. 페이지 263에 9번 문제가 공구수능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대등병렬은 매년 나오는 문제야. 그 다음에 247회 최근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247회 10번 문제다. 이게 08수능 문제예요. 참고로 적어도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 어법에서는. 대등병렬은. 근데 간단하게 이게 이주일 울고 웃긴 30년을 울리고 웃긴 30년이라고
받아들여야 정상적인 한국인이 되는 거지. 정상적인 한국인인 거지. 울리고 웃긴으로 하거나 울고 웃음으로 하거나. 근데 문맥상은 이게 맞다. 다 돌아와. 12번으로. 자, 이걸 꼭 적어서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야. 수능은 이 매년 뭐 50문제가 새로 만들어지잖아. 완전히 새로운 문제 없어. 다 있는 거야, 이 기출문제 안에. 그게 이제 응용만 되는 거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쭉 정리할 때 딱딱딱딱 보면 보인다고. 이거 다 풀고 나면 일단. 아, 수능이란 이런 거였어. 그리고 이제 같이 중복되는 거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12번의 1과 13번의, 근데 또 13번의 1도, 이게 또 13번의 1번 선택지에다가는 역으로 똑같은 게 출제가 됐어요. 지금 요걸 적어준 이유는 최근 수능에도 계속 나온다라는 걸 적어준 거고, 13번의 1번에다 페이지 83에 58번 문제. 이건 가서 찾아봐봐. 문장이 완전 똑같다. 5번 선택지에 그대로 나온다. 구체수능. 나왔던 걸 7년 만에 또 낸 거니까. 그대로 찾아가봐. 있어?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사람이 짐짝이냐? 실어 나르게. 어떻게 고쳐? 재호야, 어떻게 고쳐? 83페이지 58에 5번 봐.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5번씩 운항합니다. 똑같지? 내용. 이게 국어상 교과서 4단원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태고 문제는 거의 국어상 교과서 4단원을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코올리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야. 내신에서. 수능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문장이 똑같잖아. 그치? 재호야, 똑같지? 고쳐라. 종팔 수능을 고쳐.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다릅니다. 쟤 하나 고쳐. 그렇지요. 사람을 태우거나죠. 사람은 짐짝이 아니야.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고. 13번에 1번. 이 배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 이렇게 고치고 97년도도 똑같이 고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낸 문제 아니야.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다. 알겠지? 계속 나오는 거잖아. 이것뿐만 아니야. 대등병렬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자, 그래서 13번은 고쳤고 12번에 1번도 바로 잡아야겠죠. 호화로운 집에서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으며 값비싼 전자제품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12번에 2번 B는 첫 문장의 내용을 반복했으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죠. 적절하다. 삭제. 2번 지워. 3번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이상하죠. 그러면. 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원하는 대학생이 될 수 있다. 조건과 결과야. 그러면은. 적어도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 대성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 대성한다. 반드시 대성한다. 이렇게 적어두고 그러면은 조건과 결과야. 그런데 여기 C를 보면 조건과 결과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해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서로 고치는 게 맞겠죠? 서자를 넣어. 그러면하고 그러면서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네. 그러면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경쟁해 오면서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한 게 되죠. 그러면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조건과 결과라고 꼭 써둔다. 그 결과 사회는 삭막해지고 말았다. 자연환경의 파괴도 문제다.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 자, 이처럼 소결론이야. 밑줄 그어. 이처럼 과도한 욕망이다. 이처럼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앞에는 이처럼 과도한 욕망이 나와야겠죠. 앞에는. 그래서 D는 좀 어색하다는 거야.
자, 이거는 고쳐와. 다음 주 이 시간에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고쳐보는 것도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말이 있다. 자, 풍요로운 정승의 삶을 위해서는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모은다는 거야. 이 속담은 과도한 욕망이 비판 대상인 이 글의 논지와 어긋나죠. 어긋나는 거지. 이 글은 과도한 욕망을 비판하고 있는 글. 과도한 욕망을 비판하는 글. 그런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말은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모은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안 맞아. 이는 빼버려야겠죠. 그런데 5번 선택지 주제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X. 주제 함축 X에 과도한 욕망이 비판 대상인데 이가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니까 X를 해서 12번 답은 일단 O로 하고 4번을 좀 고쳐본다. 13번 1번 입에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다룹니다. 자, 이것도 싹 고쳐와라. 이것도 13번도 해설 보면 다 있겠다. 그런데 자기가 고쳐. 두 번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14번을 근데 어려워했었어. 14번은 시험 당시에 애들이 이걸 막 시험 보다가 속으로 전부 다 웃어댄 거지. 이거 이 문제를 한 문제라도 맞아야 되니까 14번은 막 그래서 피식 자꾸 막 소리가 들리고 하하하 빙그레 까르르 실실 이런 게 좀 들렸는데 소리를 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사실은. 자, 질문하세요. 13번 14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